이번 화에도 제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는 14대 군주 제양공 강제하의 통치기간부터 정장공이 돌아간 후 내란으로 정나라의 국세가 약해진 틈을 타 주변 국가와의 연맹을 통하여 강해지며 로나라의 로한공, 정나라의 정자미를 연이어 죽여버리고 위나라까지 공격하여 위해공을 폭직시키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당시 로나라의 16대 제후인 로장공은 제양공의 여동생 문강의 아들이었고 위나라의 16대 제후인 위해공 역시 제양공의 여동생 성강의 아들이었으니 제양공은 로나라와 위나라 제후의 외삼촌이란 신분으로 위세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양공의 위기는 제나라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애초 제양공의 아버지인 제2공 강록보는 제위 시절 공손무지라는 조카를 총애하여 아들인 제양공과 똑같이 대하였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양공은 제2공이 돌아가자 바로 공손무지의 관직을 강등해버리니 공손무지는 불만을 품게 되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기원전 686년 제양공은 련성과 관지부라는 장수에게 규구라는 곳에 파견한 후 1년 동안만 주둔하다 이듬해에 과가 무르익으면 다른 장수와 교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련성과 관지부가 약속대로 교대해달라고 요구하나 제양공이 거절해버리며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된 련성과 관지부는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련성은 먼저 제양공의 후궁으로 있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제양공의 동태를 살피게 한 후 공손무지까지 끌어들이는데 공손무지는 이를 바로 받아들이며 반란에 성공하면 련성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같은 해 12월 제양공이 고분이란 곳에서 사냥을 하던 중 멧돼지를 만나는데 수행자 중 누군가 팽생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제양공은 대노하여 멧돼지를 향해 활을 쏘는데 멧돼지는 갑자기 사람처럼 일어나 울부짖기 시작하니 제양공은 크게 놀라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팽생이란 사람은 기원전 694년 제양공의 명을 받고 로한공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인 사람이지만 얼마 후 로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양공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제양공은 마차에서 떨어지며 신발을 잃어버리고 발까지 다치게 되는데 궁에 돌아온 후 비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발을 찾아오게 하나 비가 신발을 찾아오지 못하자 분풀이로 비를 채찍으로 300대나 때려버립니다. 한편 련성과 관지부는 제양공이 다쳤다는 소문을 듣고 야밤을 이용해 행궁을 급습하기로 하는데 하필이면 벌을 받고 나오는 비를 만나게 되며 비가 반란에 동참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손무지는 믿지 않았으며 비는 옷을 벗어 방금 채찍에 맞은 자국을 보여주니 상처를 확인한 련성은 먼저 비를 궁전에 들여보낸 후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데 궁전에 돌아온 비는 반란 사실을 제양공에게 알려버립니다. 당시 제양공 옆에는 맹양과 사지부녀라는 대신밖에 없어 제양공이 어쩔 줄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비는 맹양에게 제양공과 옷을 바꿔 입은 후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제양공에게는 숨어있으라 건의하니 맹양도 제양공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받아들입니다. 비가 사지부녀와 함께 련성을 막으러 나가려 하자 제양공은 방금 형벌을 받은 상태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비는 웃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픔을 참지 못하겠느냐고 대답하며 제양공은 비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충심에 감탄한 후 맹양에게 자신의 겉옷을 덮어줍니다. 궁전에 들어간 지 한참 된 비가 소식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련성 등은 그대로 행궁을 공격하며 비와 사지부녀가 호위무사들을 동원해 싸워보았으나 모두 련성에게 죽임을 당하고 련성은 곧바로 궁전에 뛰어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맹양을 죽이나 제양공이 아님을 확인한 후 직접 촛불을 들고 제양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련성이 문 사이에서 신발을 발견하고 숨어있던 제양공을 끌어낸 후 군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채 공손무지를 멀리하였으며 여동생과 근친상간하여 로한공까지 죽였다는 등의 죄를 물어 제양공을 난도질해 죽인 후 맹양과 함께 묻어버리니 후세 사람들은 제양공이 과가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사람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라고 전합니다. 이후 련성과 관지부는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의 도읍인 임치에 도착한 후 제2공의 유언대로 제양공을 처단했다며 공손무지를 제후로 추대하니 공손무지는 약속대로 련성의 사촌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하며 세 사람이 제나라의 권력을 장악해버리나 공손무지는 제나라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여 기원전 685년 자신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옥름이라는 대신에게 죽임을 당해버리니 시효도 없이 제전패공으로 불리게 되고 제나라는 잠시 동안 제후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이때 제나라에서는
고씨와 국씨의 세력이 강하였는데 이들은 귀족들과의 회의를 거쳐 제2공의 두 번째 아들 강규와 세 번째 아들 강소백 중에서 한 명을 제후로 옹립하기로 결정하며 평소 강소백과 친하게 지내던 고해가 먼저 강소백에게 알려주어 나중에야 알게 된 로장공은 직접 강규를 제나라까지 호송하기로 하는데 과연 누가 제나라의 자귀를 계승할 수 있을지 다음 화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